자위할 때도 정액이 전혀 없어요. 사정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드신 것 같네요. 제 몸에 무슨 일이 있나요? 뭔가 이상한 게 걱정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 남성 60명 중 약 3명은 사정없이 오르가즘을 경험한 적이 있답니다. 저는 이를 건조 오르가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노년 남성의 성기능이나 오르가즘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형태학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발전하고 있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집중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성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의료 분야에서, 특히 성건강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중장년 남성의 고민을 나누어 왔습니다. 일하면서 쌓은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내어 모두에게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공유해 왔어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후회 없이 만족하실 거예요. 오르가즘 경험, 발기 기능 유지, 건강한 성기능,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꼭 이해하실 수 있는 실용적이고 유익한 지식입니다.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원인은 몸속 변화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려요. 저희 콘텐츠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특별히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전시에 사시는 61세 김상호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호님 같은 시청자 덕분에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름을 공개하고 싶으시면 거주 지역과 함께 댓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변화 때문이지 단순한 노화 때문은 아닙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신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정액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오르가즘 강도가 약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겁니다. 아닙니다. 많은 남성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두가 겪는 흔한 변화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변화는 몸에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이듦과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과 결정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사정 시 정액을 생산합니다. 이들은 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기관들의 활동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 결과 정액량이 크게 줄거나 때로는 전혀 사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죠. 게다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자연히 나이 들면서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과 성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분비가 줄면 성적 자극이나 오르가즘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혈액순환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음경과 골반 주변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정 반사가 잘 활성화되지 않아 사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이 21년간 신경과 병원에서 연구를 발표했는데 60대 남성 중 약 38%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정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답변하겠습니다. 단순히 성기능 장애일 뿐입니다. 약해짐 외에도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기죠. 이런 변화들은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 욕심 때문에 사전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제 몸은 저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있어요. 아마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신호가 기기를 기울이고 몸의 리듬을 따라가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태는 뭘 의미할까요? 발견되면 몸에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개선이 가능한가요? 함께 살펴봅시다.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요.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계속 일어날 거란 뜻은 아닙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성적 쾌감일 뿐이에요. 문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액이 몸 밖으로 아무 통제 없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남아있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험이에요. 상황은 단지 성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행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정자나 분비물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촉진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정화를 돕는 기능도 있죠. 하지만 이 정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질환에 노폐물이 쌓여 만성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문제 발생 빈도는 한국질과학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주 고령 남성들에게 전립선 기능 저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정신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영향이에요. 성적 만족이 어려워지면 심리적 만족도 줄어들어 불면증, 무기력,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무관심 같은 감정 증상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즉,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고 이런 상태는 나이가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수용하고 관리하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게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전이 아니에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좋지 않으니까요. 저는 개선을 위해 자위행위를 합니다. 자신을 멀리하는 대신 골반 근육과 성기능 관련 신경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끼세요.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습관들이 문제를 악화시킬까요? 괜찮을까요?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위험한 패턴들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 누군가 있다면 사실 간단해요. 결국 좋은 결과가 안 나올 테니까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위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있나요? 사실 이런 부주의한 습관들이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문제는 과도한 자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둔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이런 경향이 쉽게 생깁니다. 결과는
음경을 너무 세게 누르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자극은 신경을 민감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음경에 해롭습니다. 독특한 감각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골반의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해 전반적인 성기능에 악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통제되지 않은 이완 방법은 몸 전체의 성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불러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골반 근육은 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수축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근육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빨리 끝내고 싶은 조급함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모든 것을 더 심각하게 만들죠. 성적 쾌감은 신체적인 현상입니다. 이 느낌은 가장 편안한 상태일 때 가장 잘 느껴져요. 이것은 집단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빨리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가 성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흥분에 무감각해지고 결국엔 오르가즘도 줄어들게 돼요. 일본의 고령화가 2022년에 이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비니육의 악해 워크숍에서 노인들은 자위의 질이 떨어지면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점이 강조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만 바라지 말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유롭고 정직한 태도로 즐기는 게 중요해요. 쫓기지 말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서로 마주보고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필요한 성생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렵게 느껴져도 몸에 무리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기방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강력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자극을 급하게 하거나 성급한 접근은 성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영성 씨 같은 분들에게는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게 뭐야? 이 부분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접근법이에요. 남에게 베풀지 않아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천히 만지는 기술입니다. 빠른 자극이 아니라 느리고 부드러운 감각이에요. 음경을 당겨서 직접 자극하는 대신 허벅지나 하복부를 자극하기 전에 골반 및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긴장을 풀고 감각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런 접근법이에요. 간접 자극이 신경과 성기능을 천천히 활성화시킵니다. 효과가 없어도 성적 만족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빠른 쾌락을 쫓기보다는 감각을 깨우는 과정을 즐기세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헐떡이는 호흡입니다. 골반 부위가 사용되어 이건 법칙과도 같아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동작을 약 10번 반복하세요. 배와 사타구니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줍니다. 내려놓는 거죠. 특히 숨 쉴 때 복부와 골반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완하면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긴장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독소 해소에 사용돼요. 60대에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 이상적인 체형을 가진 남성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 자극입니다.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후 회음부, 즉 항문과 음문 사이에 수건을 올려놓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부드러운 덮개 자극법입니다. 따뜻한 자극은 그 부위로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반응을 강화해 도와줍니다. 네, 완전히 가능합니다.
특히 건조한 오르가슴에 효과적입니다. 걱정하는 분들에게 감각 회복을 도와줍니다. 자연스러운 접근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를 실행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극을 줄이기보다는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하세요. 나이든 몸과 감정에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를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맞아요. 특히 잠들기 전에요. 자연스럽게 일상 습관에 잘 녹여내면 당연히 수면의 질도 중요해집니다. 효과가 함께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모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점차 예전에 느꼈던 성적 감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대전에서 실제로 사는 70세 남성 이정호 씨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비록 성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남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깨어남의 감각이 더 안정됩니다. 전립선과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우리를 보호하는 자연의 법칙을 소개할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적 쾌감 회복은 자극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느낌은 몸의 기본 기관, 특히 전립선과 관련이 있어서 몸의 기본 건강을 지켜줍니다. 관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해요. 이 글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지킬 수 있어요. 자연 치유법들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치료 전 마사지 요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어떤 경우에는 마사지로 전립선과 생식기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사실 부드러운 자극은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자극하면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한 노력 없이 전문가 지침에 따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고 신중해야 해요. 접근 방법이 전부입니다. 대신에 더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녹아드는 자연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골반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골반이 이완되고 있어요. 전립선과 골반은 깊숙이 위치해 있는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가 기능과 직접 연결돼 중요해요. 권장되는 자세는 무릎 꿇기입니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낮춰보세요.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서 이완시키는 거예요. 매일 3분만 해도 평소에 운동을 해도 골반 정맥의 혈류가 개선되고 정자 생산도 늘어납니다. 내부 환경도 점차 안정돼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성기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허리 통증 완화뿐 아니라 비뇨기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건강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유크라는 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무릎을 담그는 거예요. 무릎을 찬 기운이 사라질 때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하단 온탕이 하체 혈류를 크게 개선해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도 좋아집니다. 혈액 공급이 안정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 찜질기나 핫팩 사용도 좋아요. 앉을 때는 방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앉는 자세도 요도와 전립선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점차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는 대구에 사는 80세 남성입니다. 김남호 씨는 이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했어요.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정액량이 크게 늘었답니다. 양은 변함없었지만 쾌감은 젊었을 때처럼 돌아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접근이 최고입니다. 성기능 회복의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 바로 이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소개할게요. 이 정보를 드릴게요. 몸속에서 어떤 음식들이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 유지와 정액 생산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영양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의식적으로 돌봐야 해요. 그중 3가지 주요 영양소는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에 있고 정액 생성의 필수 미네랄입니다. 전립선 기능 유지에도 필요해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량뿐 아니라 성욕도 감소합니다. 우울증이나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육류와 해산물 섭취가 적은 고령 남성들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아연 결핍이 쉽게 일어나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연 흡수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음식은 굴, 소고기, 단호박, 나토, 데리야끼 소스 등이 있어요. 그중 나토의 힘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아연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더 높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전립선과 심장에 중요합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심장 주변 혈류가 좋아지면 자극에 대한 반응도 더 민감해집니다. 오르가슴의 깊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에는 닭고기, 두부나 콩 제품, 현미, 호두가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섭취하면 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성기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강하고 활발하게 작용하며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영양소와 식단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일상에서 피해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입니다. 널리 알려진 비타민이지만 동시에 생식 호르몬과 전립선 분비를 촉진하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노화 과정에 꼭 필요한 특별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균형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생식기 건강 유지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E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 아침에 올리브유를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씨앗이나 아몬드를 뿌려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점차 오르고 밤에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편함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식사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몸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높일 수 있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요. 성기능 회복을 논할 때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요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기전뿐 아니라 성욕과 근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 안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보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맞아요. 첫 번째 단계는 숙면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70%가 밤잠을 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잠자는 동안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질이 낮거나 충분히 깊지 않으면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상 습관 하나가 몸 전체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므로 최소한 6, 7시간 이상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잠자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 밤늦게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취침 시간 등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조절하세요. 그렇게 하길 권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만으로도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세로토닌이 자극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깊고 좋은 잠을 돕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촉진합니다. 아침에 15분 정도 야외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뇌와 몸에 매우 유익하며 효율적인 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올바른 리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게다가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운동, 특히 하체 운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반 주변을 강화하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높여줍니다. 꼭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근육이 잘 발달하면 몸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 15분 후에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운동 후 약 15분이면 뚜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용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 모두 안정되도록 일상 속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활 습관은 누구나 특별한 기구나 약 없이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들이 매일 하는 작은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사정 기능과 성욕이 개선됩니다.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즐거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뇌와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실행하세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많은 사람이 성욕을 잃습니다. 아마 느끼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오르가즘과 만족감은 몸이 아닌 뇌와 신경작용에서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즉,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뇌와 신경이 어떻게 성적 깊이와 감각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 흥분이나 오르가즘 시 뇌에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체적 자극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완도 돕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으로도 분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것처럼요. 이걸 반복하면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향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능동적인 이완일 뿐입니다. 자위중 상태를 관찰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어떤 환경 없이도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적 만족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자극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집중하고 몸과 감각을 이완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빠져드는 게 중요해요. 당신 나이에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깊이 있는 성적 접근법일 수 있죠.
이미지와 호흡을 사용해 즐거움을 높여보세요. 이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천천히 접촉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만으로도 성적 흥분과 설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함께 깊게 숨쉬고 이완하세요.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와 몸이 자극받습니다. 더 수용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편안함을 느끼세요. 즐거운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행위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이 풍요로움이죠.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사전처럼요. 목표에 집착하면 오히려 긴장만 커집니다. 즐거움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 마음의 평온, 각 감각에 천천히 반응하는 그런 감각들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관계 방식입니다. 만족으로 가는 열쇠죠.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느끼는 감정과 뇌의 사용입니다. 언제든지 의식과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의식과 실천이 자연스럽고 강요 없이 일상에 녹아듭니다. 세 가지가 그것을 녹여줍니다. 구체적인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의존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습관이 행동을 만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죠. 몸과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척추입니다. 척추를 늘려주는 거예요. 성기 부위는 음경과 항문, 전립선과 정삭 사이 영역을 말해요. 반사작용에 관련된 주요 신경들이 밀집해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들고 양쪽 무릎을 옆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천천히 등을 늘리면서 누워서 허리를 이완시키는 느낌으로요. 이 자세를 5분간 유지하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이 몸 안의 혈류가 개선되어 전립선 기능이 좋아지고 성감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호흡과 이 자세는 골반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기 전에 편안하게 해주고 아주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해줍니다. 습관은 이렇게 등은 곱게 펴고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골반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이것은 골반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해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활성화시켜 줍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과정을 합니다. 반복할수록 성감이 좋아지고 몸이 훨씬 잘 준비됩니다. 모든 게 더 쉬워질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자위는 단순한 성행위 이상의 목적이 있죠. 중요한 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를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감각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면 훨씬 깊은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상황을 집착처럼 여기지 말고 감각, 몸, 마음에 반응하세요. 반응을 알아차리는 훈련으로 접근하세요. 보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은 나이 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성기능 회복과 심리 안정에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즐거움을 느낄 시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은 제 것입니다. 이건 몸과 마음 모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에요. 그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렙니다.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죠. 설령 효과가 없더라도 성적 만족감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일 뿐입니다. 습관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것이니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유지하세요.
기초를 다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진심을 담는 일이죠. 어떻게 기쁨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지,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들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전과는 다르죠. 우리는 더 이상 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 시절이 지났다고 스스로 말하죠.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즐거움은 나이와 함께 찾아옵니다. 아니면 당신과 마주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렸죠. 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즐거움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저는 침착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매일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노인분들과 남성들이 이 문제를 함께 마주해 왔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은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곧 나올까요? 이렇게 명확한 결과와 함께 단단해집니다.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려는 겁니다. 점점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 자신에게 진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온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부터는 몸을 좀 더 사랑하고 돌봐주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나이 듦입니다. 수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에너지와 활력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끝났어요. 나이가 들면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 정보는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계속 소식 전할게요. 이미 계획이 있어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닿는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원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나 오늘 느낀 생각들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